바뀌어.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본질적인 약사 부족으로 전남 지역 농어촌 공공심야약국 약사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한평과 장흥 일부 지역을 편입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전남 지역 대부분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4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양식업의 기자재 산업 기반이 취약합니다. 해남군이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구축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표적 의료 취약지 전남, 병원이 없는 곳도 많다 보니 심야나 주말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곳들도 많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려보려 하고 있지만 약사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사 한 명이 365일 과로에 시달리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신안군의 한 어촌 마을. 동네 병원이 문을 닫은 주말 오후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약국이 있습니다. 이건 물렸을 때 소리. 네네. 30년 경력의 약사 이영훈 씨가 운영하는 신안의 단 하나뿐인 공공심야 약국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자정까지 문을 열다 보니 약국을 홀로 운영하는 이 씨의 하루 근무 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 365일 내내 휴일도 없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내가 아프면 다른 약사를 얼른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홀로 밤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대부분 약국은 이렇게 모든 공간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야간엔 금품갈취 등 치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섬마을에서는 택시마저 운행을 멈추는 저녁 9시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지만 혹시 찾아올 환자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있는 상황. 하루 2시간 지원되는 시간당 4에서 5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보다는 사실상 지역에 대한 봉사로서 약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주민들도 약국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 특성상 노령층이 다량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좀 제일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17개 군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역은 4곳뿐 자원하는 약국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일시군 1개소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 앞서 약사회가 도내 공공심야약국을 돌며 보안사항 점검에 나선 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 지금 우리 공공심야약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 하지만 주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발표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는 여전히 약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가 전남 한평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에 나섰지만 전남도의 반발로 편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에 빚어진 일인데 갈등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한평과 장성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한 것은 22대 총선을 앞두고였습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선지구에 포함된 전남 한평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구상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장성 한평 편입은 사실상 무산됐는데 광주시가 전남도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한평과 장성군이 편입에 찬성할지라도 전라남도의 동의 없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데 전라남도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인력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인데도 광주시가 자신들과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광주경제구역 지정 당시에도 저희가 부동의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이번에 22대 총선 과제에 포함했을 때는 저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선 과제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2대 총선 공약에 급하게 반영하느라 그랬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남도하고 뭐 사전에 이렇게 합의해갖고 이제 넣은 것은 아니고 이런 이제 공약 과제를 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총선 공약 과제로 올려놓고 전남도하고 이제 그 협의를 진행을 한 거였죠. 광주시의 섣부른 행정이 전남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광주와 전남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광역 경제권을 좀 행사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뭔가 좀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게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요 현안마다 갈등이 생기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지역 여객 자동차 터미널 77%가 노후된 걸로 나타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최근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버스 터미널 48개 가운데 20년에서 40년 이상 된 터미널이 37곳으로 대부분 낙후돼 있어 이용객 감소로 인한 대합실 정비 등 관련법 제정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준 완화와 재산세 25%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도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작은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섬지역 복지자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국 467개 유인섬의 91.4%에 달하는 427개 섬의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전무했고 사회복지시설도 32.8%인 132개 섬에 갖춰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섬진흥원은 섬지역의 복지자원 체계적 관리와 관리계획 수립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섬 복지 확대와 작은 거점화 전략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강진과 장흥 등지에서 발생한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2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강진 676헥타르, 장흥 622, 영광 339헥타르 등 모두 2,100여 헥타르로 1,1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 등을 지원받습니다. K수산업의 미래는 양식산업이 주도할 걸로 전망되지만 국내 기자재 산업의 기반은 취약합니다. 해남군이 국비사업으로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 유치와 운영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양식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수산기자재 산업은 양식산업에서 해조류를 제외하고는 정체 상태입니다.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산과 해남을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하고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해남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될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80억 원을 투입해 연구지원센터와 기업지원동, 홍보물류센터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1.05로 사업성이 있고 30년간 운영하면 1,34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5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부가치 되는 그 인력들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추진하면은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운영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해남군이 직영하는 방안이 1순위로 추천됐습니다. 수산기자재 산업의 성장기에 공공성을 갖춰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더불어서 지역 경제의 보편적인 그 이익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습니다. K수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기자재 클러스터는 그러나 핵심이 될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핵심 기반인 인증센터가 부산으로 결정된 만큼
해남 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생태계를 이끌 선도기업 유치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국적인 걷기 붐을 반영한 코리아 둘레길 상반기 걷기 주간이 어제까지 진행됐습니다. 장장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가운데 특히 섬진강변 남파랑길 광양 코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인문자원이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남해안과 DMZ 접경 비무장지대 등 대한민국 외곽의 기존 걷기 여행길을 연결한 총연장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이 가운데 남해안의 남파랑길은 부산에서 해남까지 1,470km, 90개 코스로 2020년에 개통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전국 각지 그리고 두루누비 플랫폼에서 2024년 상반기 걷기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남파랑길 48코스에서 51코스까지 광양 구간 4개 코스는 섬진강을 따라 광양읍까지 61km가 이어집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와 배알도, 광양제철소, 구봉산 등산로와 도림미술관, 광양예술창고까지 강과 포구, 섬 낙조 같은 아름다운 자연과 정병옥 생가, 별 해는 다리 등 인문자원이 더해져 사색과 힐링을 주는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걸으면서 사계절의 꽃이 계속 바뀌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바뀌는 꽃들, 그걸 천천히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꽃길 로드와 역사 로드, 문화예술 로드라는 4개 코스별 테마 프로그램과 광양 코스 완보 미션, 남파랑길 팸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9월로 예정된 코리아 둘레길 하반기 걷기 주간과도 병행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코스가 저탄소 친환경 관광과 접목되면서 지역을 알리는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신안군은 개인 정원을 가꾸고 있는 군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33제곱미터 이상 정원을 가꾸는 군민이며 정원의 면적에 따라 20%에서 30%의 감면 요율이 적용됩니다.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일행이 1박 2일 일정으로 신안군을 방문했습니다. 크룩스 대사 일행은 맨손 갯벌 낙지잡이를 직접 체험하고 만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번식하는 불무기도를 방문해 갯벌 보전 정책 등을 살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 출신 미술가인 안토니 곰리가 비금도에 설치 중인 바다의 미술관이 완성되면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이달 말 개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뉴스웨이물에서는 당선인들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8년 만에 재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김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제 여의도에 가는데요. 저희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 원외에 있었던 시절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되는데요. 희망하시는 상임위가 또 있으시다고요? 네,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를 좀 저지시켜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시민들에게 했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이번 국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또 주요 목표와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언론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언론사와 기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YTN이 민영화되는 과정도 불법한 점이 없잖아 있었고 그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것까지 검열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독재 정권에 있었던 일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아내는 일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총선에서 저희가 하겠다는 약속 중에 이태원 문제, 그다음에 최이병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명품 핸드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를 반드시 좀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21대에서 특검으로 제기됐던 것이 거부권 행사로 안 된 것을 22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게 두 번째 임무이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것과 연결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갖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강릉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지역 소멸 위기는 전남을 비롯해 또 많은 지역들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재정을 얼마나 확보해 주느냐가 지역 균형 발전과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이제 이번에 22대 국회가 열리면 예결위는 아마 저희 야당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도 균형 발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것이고 제 고향인 강릉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런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소홀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교류 협력을 좀 강화시켜서 현안들을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 이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현안을 같이 다루는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늘 광주 호남을 생각하면 저희 민주당의 근간이자 토대입니다. 그래서 5월 17일, 5월 18일 많은 분들이 호남을 찾는데요. 특히 강주를 찾는데 그 민주주의 정신, 인권, 평화를 보다 앞에서 앞장섰던 호남 정신을 늘 새기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이번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 잘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고요. 강주는 저희 민주당에게는 항상 어머니와 같은 그런 포근한 품입니다. 더욱더 건승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영안군 3호읍 대불산단의 한 교차로에서 SUV와 승용차가 부딪혀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어제 장성 백양사 천지남에서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미국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 초청 공양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양 행사에선 미국 미슐랭 레스토랑 소유주이자 셰프인 에릭 리퍼트를 초청해 김 등 지역 제철 식재료로 사찰 음식을 만들어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김대중배 전국 축구대회가 지난 이틀간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구대회에는 전국 26개 생활축구 동호인팀 500여 명이 참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기념했습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2024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28세의 청년들에게 자기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5만 원 증액돼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만 99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 원씩 모두 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6일부터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장한 완도해양치유센터가 한국관광공사의 2024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돼 최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웰니스 콘텐츠 적정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완도해양치유센터는 16개의 테라피 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센터로 지난 12일 기준 2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와 다음 달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서울 잠수교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전남도와 서울시 우호 협력 사업으로 추진돼 전남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여름의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초여름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엔 지금 목포 15도, 강진이 12도 안팎으로 서늘하지만 낮에는 목포 25도, 강진 29도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목포와 전남은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크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안개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출근길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 아침 기온은 목포가 15도, 영암 1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엔 목포 25도, 영암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가 13도, 완도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진도 25도, 완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2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2분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엔 강한 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월) 넷플 모범 더 에이트쇼 혹하지만 가혹한 8인의 희비극 슈퍼리치 이방인 글로벌 찐 부자들의 서울라이프 아틀라스 제니퍼 로페즈의 전투 액션 5월도 오늘도 넷플 모범.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청소가 뭐였죠? 칼을 쓰던 것이었나요? 구석구석 쓸고 닦았던 거? 아니면 뒤처리까지 챙겼던 그것? 로보락의 등장. 청소에 정말 로보락. 와, 아이오닉은 이렇게도 쓰는군요. 아이오닉처럼 해봐요.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삼식이 삼촌이라고 안 불러봐. 그게 삼식이 삼촌의 전성이에요. 근데 어쩌나. 너 삼식이 삼촌 믿어? 인생이 그런 건데. 삼식이 삼촌은 오직 디즈니 플러스.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순간에도 맥도날드는 열려 있어요. 작은 전시회가 열리는 순간. 여긴 마술쇼가 열리나요? 기특한 도전의 순간. 아이와 친구가 되는 순간. 여기선 활짝 웃게 되나 봐요.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열려 있는 곳.
온 가족이 함께 예스 키즈존을 열어보세요. 바오 패밀리도 만나봐요. 빠람빠빠빠. 지치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비타민 B군이 2배 강화된 뉴 센트룸이 23가지 영양을 꽉 채워주니까 비타민 B군이 2배로 센트룸으로 2배럴